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첫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희 채널 이름, 코주브 TV.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코인 주식으로 부자 되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으면서 뭐 조언도 해드리고, 이렇게 강의도 좀 해드릴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누군데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를 강의를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저를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주식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10년 뒤에 코인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주식 10년 차, 코인 2년 차인데, 자, 왜 주식을 하던 사람이 코인을 들어왔냐? 사실 이 썸네일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코로나 시장 대유동성 사이클의 최대수에는 가상시장입니다. 이 가상시장이기 때문에 뭐 사실 주식도 유동성 공급이 돼서 많이 급등을 하였지만 사실 주식이 횡보할 때 뜬금없이 비트코인이 뭐 10%, 20%씩 매일 급등을 하고 어떤 알트코인들은 뭐 인증샷도 많이 올라왔겠지만 뭐 1000%, 2000%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고 사실 저도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살짝 그 포모 증후군이 와서 이 코인 시장에 숏을 치려고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 숏을 치려고 들어왔지만 비트코인을 공부를 해보고 깊게 파고들다 보니 상당히 매력적인 자산이었던 거죠. 그렇게 돼서 제가 코인을 시작하게 된 거고, 아, 그럼 뭐 말로만 뭐 주식 10년 차다, 코인 2년 차다, 뭐 돈 벌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 제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이 매매했던 내역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아, 이런 사람이 강의를 하는구나, 뭐 이런 사람이 영상을 찍는구나, 이 정도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보여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큰 돈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넣어놓기만 해도 사실 그때는 비트코인이 올라와서 이 담보금이 한 1,800만 원 정도 되죠.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아무래도 이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 시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산이 좀 빨리 늘어났죠. 1,500, 3,000, 5,000. 애초에 기본 수익률이 한 100%가 넘어갑니다. 포지션만 잘 잡으면.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세부 사항이죠. 이 선물, 계좌 수익률. 보시면 이제 이때쯤부터 입금을 시작해서 이제 3월부터 2주만 해도 600%면 사실 주식했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사실. 주식으로 많이 먹어야 뭐 30%, 50%씩 먹고 솔직히 뭐 몇백 프로씩 홀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건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선물 시장에 좀 매력을 많이 느낀 거죠.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이 계좌가 총 이제 보시면 누적 손익 뭐 22만 불 해서 이렇게 업비트 현물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승률은 이 기간에만 75%인데 사실 평균적으로 구해보면은 한 80%에서 90% 정도 사이가 나왔습니다. 예, 나왔고 아시다시피 이 선물은 뭐 한번 빠그라지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데 저의 분석을 보면 손익 분석을 보면 상당히 가성비가 좋죠. 사실 손실은 뭐 4천 불도 안 되는데 수익은 26만 불 이런 식으로 가성비 있게 하면 선물도 꽤 먹을 시장이 많다. 예, 먹을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한 인증을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 코로나 이후에 유입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 처음에 코로나 이후에 급락을 하고 뭐 코스피 1,400, 뭐 2,000 이럴 때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누가 돈을 벌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식과 코인의 이미지는 어떻죠? 뭐 운이다. 어차피 잃는다. 이런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 수익 인정이 올라와도 에이 뭐 그냥 잠깐 운 좋아서 번 거겠지. 쟤 어차피 돈 다시 다 잃는다. 이런 이제 심리가 강한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코스피가 뭐 2,500, 3,000 포인트까지도 수직 상승을 했죠.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그때는 뭐 5천만 원으로 대출 받아서 뭐 1억 5천 됐다. 뭐 1억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으로 뭐 5억 벌었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커뮤니티에도 상당히 글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비들, 이제 주린이, 코린이 이런 개미분들이 유입이 엄청 많이 됐죠. 시장에 유입이 되는데 이 구간이 뭐냐? 코스피 3,000포인트. 뭐 비트코인은 뭐 4만 불, 5만 불. 이럴 때 유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에 이 구간에 벌었다는 사람들 수익 인증 나올 때는 그냥 뭐 운이다, 뭐 잠깐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개미분들도 이제 인식을 바꾸게 해줄 이런 폭발적인 상승장. 이때 실제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이제 결제 수단을 도입 뭐 하려고 하고 있었고 머스크가 구매를 하자마자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런 구간, 즉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온 평균 단가를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이 구간, 뭐 거의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이렇게 고가권을 많이 유입을 합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보겠죠. 보는데 결국 이런 그 폭락장,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이런 하락장과 이런 하락장에 여기서 번 돈들 이상으로도 다 잃습니다. 대부분.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수익 인정이 많이 들려오고 뭐 찜질방에서 뭐 아주머니들이 뭐 비트코인 얘기를 한다. 실제로 저도 찜질방 갔었는데 이 구간에서 진짜 인간 지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 실제로 아줌마들도 비트코인을 사고 뭐 1억 간다 했는데 결국 8천만 원 부근까지만 가고 1억을 못 갔죠. 물론 저도 이 10억까지 번 계좌가 이 구간에서 거의 3, 40%를 잃었습니다. 정말 많이 잃었는데 저는 어차피 1,500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잃어도 수익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잃고 나서 또 원금 복구 심리로 뭐 비트코인 뭐 1,000불 간다 하면서 쇼 잡고 또 털립니다. 이게 시장의 심리고 항상 이 돌아가는 사이클입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개미들을 태워서 결국 이곳에 물량바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뭐다? 우리는 시장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공부하기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뭐 저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네. 어차피 어려운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부에 와닿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전략과 이제 조언들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 이 소개 영상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전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잃지 않고 꾸준히 갈지 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버블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다? 코로나가 터졌다. 버블 해소가 되지 않고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유동성을 더 추가한 거죠. 유동성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이 버블의 크기는 증가한 겁니다. 증가하게 되면 이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이 버블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긴축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뭐 긴축 사이클 뭐 금리 인상 누구나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단하게만 보면 시중의 통화량이 지금 역대급으로 풀려 있어요. 뭐 데이터로 보시면 뭐 유튜브에 보셔도 자료가 되게 많을 거예요. 통화량이 역대급으로 풀렸는데 그 역대급으로 풀린 통화량에 역대급 긴축 사이클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과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연준의 긴축 사이클 즉 자산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각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게 뭔 뜻이냐면 지금 현재 자산 매각을 해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부 다 매각을 한다. 그러면 나스닥 기준 8천에서 9천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매각할 양만 보면.
그러면 지금 11,000포인트가 넘어 있는데 거의 2, 3,000포인트가 기본적으로 하락한다는 거죠. 그만큼 매각할 양들이 많고 긴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냐?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 내년 하반기까지 시장이 강력하게 하락한다. 리세션 사이클이 온다. 이 관점들은 앞으로 영상들에 왜 이런 사이클이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주위에 보시면 아마 이런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뭐 월급의 10%, 뭐 월급의 10%에서 20%를 뭐 미국 시장에 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근데 이 투자 방법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차트의 방향성, 단기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보시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쌀 때 장기 투자하면 어차피 오른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항상 주식시장은 우상향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고가권, 이런 싼 고점 이런 데에서 굳이 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 구간부터 모아가면 되지 않나? 라는 저의 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장기 투자 타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타점들을 제가 세세히 알려드리고 전략을 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영상 잘 봐주시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간단한 유동성 사이클이 어떻게 유지됐다가 어떻게 해소되고 어떻게 이제 긴축 사이클로 넘어가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 가장 큰 근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시장은 레버리지로 껴있는 엄청난 버블이다. 그러니까 즉 유동성 시장에 이 VC 업체들 있죠. 벤처 캐피탈 업체들이 이제 벤처 기업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뭐 투자를 하는데 그 돈들이 전부 다 대출 아니면 투자금 이런 레버리지로 인해서 투자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생각보다 이 벤처 기업에 투자할 때 그 벤처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금 확보가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 돈을 계속 푸니까 스타트업 1,000개, 10,000개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 VC 업체들 입장에서도 괜찮은 게 뭐냐면 뭐 100개, 1,000개 무작위 투자를 하더라도 이 중에 하나, 두 개를 시리즈 B까지만 투자를 회수해도 이 이익률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도 쉽기 때문에. 그래서 무분별한 좀비 기업들이 나타났죠. 이 좀비 기업들은 이제 긴축 사이클, 엄청난 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다 도산할 겁니다. 도산할 거고 파산할 건데 이 과정을 뭐냐? 디레버리징이라고 합니다. 디레버리징. 이 레버리지가 껴있는 시장은 해소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지수가 상당히 많이 폭락을 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기업들이 도산하면 결국 리먼 때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하나하나 도산을 시작하게 되면 그 청산 물량, 반대 매매 물량, 마진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세력들이 받아먹고 다시 올리는 과정이에요. 결국 이 사이클은 순환하고 반복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고가권에서 이 상승장을 너무 깊게 만끽하지 말자. 예, 적당히 먹고 나오자. 이 마인드를 먼저 가져가 주시고 나서 투자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근거들과 전략들은 지속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실 텐데 하나 희망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텐데요.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대하락 추세선이죠. 거의 작년 11월부터 현재 뭐 10월 거의 1년간 이어진 약 1년간 이어진 이 하락의 추세선을 일봉상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60일선 저항이 강력하게 받고 있지만 이걸 돌파했다는 건 뭐냐?
이 긴 하락 추세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강한 되돌림이 한번 나온다. 항상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더라도 이런 되돌림이 나오는 설거지 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 아직 손절하실 타이밍이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대응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코주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